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종일 숨가쁘게 진행됐습니다.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됐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번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참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도 아마 가슴 뭉클한 여러 명장면들을 좀 접하셨을 텐데 두 분께서는 일단 좀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좀 남고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님부터 주시죠. 일단 10여 년 동안 남북 관계가 단절돼 있었던 상황에서 두 정상의 만남 자체가 저는 감격적이었고요. 예. 그리고 첫 번째 만나서 군사 분계선을 다시 남으로 왔다가 북으로 갔다가 다시 하는 그런 과정이 예. 앞으로 평화를 정착하는 두 정상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서 상당히 감격적이었습니다. 예. 전반적인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사회에서 자기가 정상적인 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난 대결의 안보 상황을 평화 대화의 국면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외교의 어떤 지도력이 돋보이는 정상 외교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북한 최고 지도자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남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정상회담이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남북한이 퍼스트 레이디를 동반해서 또 만찬에서 친교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도 상당히 그 의미가 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번 합의가 정부에서 원래 이야기했던 게 이제 비핵화 그리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 그리고 남북 관계 발전 이 세 가지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합의문에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모았던 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의사를 표명할 것이냐, 그리고 그게 합의문에 담길 수 있느냐, 이게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문구가 들어갔다는 그 자체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고요. 예. 예. 그리고 이 비핵화 문제는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제 공이 넘겨졌고 남북 정상회담은 원래 대통령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의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네.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고 부각해서 합의문에 반영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예. 아직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거기까지의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이후의 문제는 역시 북미 정상회담에서 더 진전된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해서 남북한이 천명을 했고 거기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네. 특히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 올해 안에 하기로 못 박았는데 예. 그 문제도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의 진전을 놓고 앞으로 남북한이 종전선언과 어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예.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어떤 포석을 두어둔 게 아닌가, 구상을 밝힌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분의 총평을 저희가 쭉 들어봤는데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 어제 국제 외교 무대에 데뷔전을 치른 셈이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작년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사일 핵 실험을 숨가쁘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호전적이고 그리고 군사력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예. 스스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집권 초기 과정에서 숙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이제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와 달리 어제는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과 모든 일정이 사실 국제사회에 다 공개가 됐거든요. 언론한테 다 노출되면서 상당히 그 호방하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예.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과의 소위 공개 밀담 과정에서는 자기의 어떤 걱정이나 어떤 이런 우려를 진솔하게 나누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그동안 가졌던 이미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하는데 어제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상당한 걱정이 국내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어제
그런 표현도 있었고 또 한 30분 간격의 가량의 문 대통령과의 어떤 밀담을 통해서 예. 비핵화의 어떤 의지 그리고 미국이 과연 확실한 군사적 안정을 보장해 줄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문 대통령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걱정은 들었다고 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그 짧은 시간에 확고히 가짐으로써 앞으로 남북 관계를 안정적이고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예, 어제 참 분위기가 좋았는데 사실 이 국제무대 외교전에서 또 주목받는 인물 중 하나가 김여정 제1부부장이거든요. 이제 우리 측 임종석 비서실장이 카운터파트로 회담장에 배석을 하기도 했었는데 세계 무대에 이제 김 위원장이 누구를 가장 좀 의지하고 진짜 측근이 누구인가를 좀 증명하는 그런 무대가 됐던 것 같아요. 어제로서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측근이다라고 하는 게 확인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그 전에 그 방남했을 때 특사로 김정은 위원장의 특사로서 방남을 했기 때문에 김여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북한의 여러 가지 공개 행사에서도 김여정이 이 진행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방송에 노출될 때도 상당히 자유분방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특히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거의 김정은 위원장의 밀착 수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그 전 과정에 동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보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정상회담에 북한 측에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하고 둘이 이제 배석을 했는데 예. 사실상 북한 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우리로 얘기하면 임종석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예. 그래서 북한의 어떤 정책 결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동생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특히나 의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자, 그 밖에 북측 수행원에 이번에는 외무, 군부 라인이 속해 있던 점도 상당히 좀 눈에 띄었죠? 네, 이번 정상회담이 지난 10여 년 동안에 끊겼던 남북 대화를 복원하고 뿐만 아니라 지난 2차 정상회담에서 대단히 구체적인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신뢰 구축을 위한 합의들이 있었는데 네. 그 직후에 바로 사문화되었거든요. 근데 그 정상선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상당히 아쉬움을 토로했었고요. 따라서 이번 판문점 선언의 전체적인 골격은 14 정상선언에서 비핵화 부분과 남북한 군사적 정치적 신뢰 구축이 더해진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이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남북 관계 발전이 속도를 낼 것이다. 어제 정말 두 정상 자체가 또 속도라고 하는 말을 또 냈었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남북 관계에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남북 관계가 앞으로 이제 제도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은 북한이나 남한 내부에 있어서 특히 우리 사회 내에 있어서의 어떤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합의 그리고 국회 동의, 그리고 국민들 간의 어떤 국민 통합 이런 과정들이 남북 간의 합의한 교류 협력을 실질적으로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동력이 되어야 되고 또 실제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과거 2차 정상회담 합의는 노무현 정부 말기였거든요. 그런 점들, 시기적인 점과 과거에 대한 학습 효과 등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두 지도자의 어떤 높은 의지를 예. 봤을 때 이번에 합의한 내용은 상당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구체적으로 진전될 걸로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또 주목이 됐던 게 이제 판문점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군복 차림으로 참석한 리명수 북한 인민군 총참모장 그리고 박영식 인민무력상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짧게 거수 경례를 해서 좀 많이 눈길을 좀 끌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이례적인 일이죠. 예, 이례적인 일입니다. 북한 군 최고 책임자들이 우리 대통령께 거수경례했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북한이 남북 관계에 상당히 성의 있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이번에 이제 군 최고 책임자들이 왔고 또 우리 측의 수행원에 정경도 합참의장이 급작스럽게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항구적 어떤 평화체제 구축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원래 청와대에서 이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얘기했던 건 DMZ의 비무장화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겠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DMZ에 뭐 지금 중화기도 상당히 들어가 있고 예. GP는 굉장히 가깝게 지금 돼 있는 곳은 한 580m 정도로 거의 북측의 GP가 보이는 이런 상황이고 우발적 어떤 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 그런 정도의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정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긴 했는데 그런 점까지 군사적 문제가 진전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겨놓은 건 5월에 군사 당국자 회담, 그래서 예. 장성급 회담을 지금 개최하기로 했고 예. 그 장성급 회담에서 전반적인 이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논의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특히나 이 남북한이 군사적 대결을 중단하고 평화적인 어떤 이런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북한의 어떤 비핵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남북한 간에 그리고 미국까지 참여하는 그런 종전 선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걸 발판으로 평화 협정과 평화 체제 문제로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비핵화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이 이 평화 협정 문제, 평화 체제 문제를 이 앞서서 진전시킬 수 없는 그런 한계적 상황이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일정하게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만남부터 환송까지 사실 예상에 없던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어제의 모습인데요. 회담에서도 수행원 2명만 배석했던 점도 사실은 좀 이례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글쎄요. 오전에는 단독 정상회담, 예. 오후에는 확대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는데 오전 단독 정상회담에 2명씩의 최측근을 이제 배석시키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각각의 2명의 최측근들이 두 정상이 이번에 정상회담을 하고 또 선언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 분신과도 같다고 이렇게 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독 정상회담의 형식 속에서도 2명씩 넣었는데 저는 이번 정상회담의 합의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사회자께서 군부와 외교부 부분에 예. 남북한의 주요 강요들을 다 참석시킨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남북 관계가 크게 보면 평화 정착과 통일 준비가 있는데 최종적인 형태의 통일은 뒤로 밀어놓고 그리고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비핵화도 같이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김정은 정권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 그리고 은둔의 나라라고 하는 이미지를 깨고 정상국가로서의 어떤 자리를 굳히려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와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그리고 평화 정착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우선적인 이해관계가 지금 맞아 떨어져서 군부와 외교 부분까지도 한꺼번에 다 나옴으로써 예. 남북 관계의 정상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 정착 과정 속에서 남북 관계가 일단은 그 평화와 서로의 체제 존중이라는 그런 기초적인 조건을 먼저 닦는데 우선적인 관심을 두었다고 보여지고 예. 거시적으로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화해 협력 그리고 남북 연합 그리고 최종적인 통일로 가는 3단계 통일 과정 속에서 평화 정착까지 남북 연합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하나의 큰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두 체제의 상이함 국제사회에서는 하나의 각각의 국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일정하게 스며들어서 적어도 2단계까지 남북한의 체제 공존 그리고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두 관계가 이번에 첫 발을 내디뎠다라고 하는 그런 거시적인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 세계가 주목했던 판문점 선언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지난 2007년에 2차 정상회담 합의문 14선언이랑 좀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좀 더 구체적인 버전의 선언이다라는 분석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 이번 그 판문점 선언의 기본 골격은 14선언의 내용을 계승해서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기대했던 내용 중에 북한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는 이제 부각될 걸로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예. 그 부분은 평화 체제 문제의 하위 조항으로 포함이 일단 됐습니다. 예. 그 얘기는 정부에서 북한의 이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또 사전 접촉에서도 이 합의문을 긴밀하게 조율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에서는 북한 비핵화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시켜서 비핵화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나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들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루려고 하는 북한의 어떤 기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조항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그 워딩을 우리가 반영을 시켰다는 정도로 이제 이 합의문이 채택이 된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전체 합의문 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건 일단 비핵화하겠다는 그 의사가 이 합의문에는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역시나 북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된다는 이제 전제 하에서 이 남북한이 담아야 될 내용을 또 담았습니다. 그건 바로 평화정착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 즉 비핵화로 인한 대북 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한이 할 수 있는 어떤 남북관계 발전과 개선을 위한 노력, 이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남북한이 이 정상회담을 정례적으로 하기로 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한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남북한 간의 앞으로 고위급 회담이나 어떤 사회문화 교류 이런 걸 활성화해서 예. 진행하기로 한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 개성 지역에 그 남북 합동 공동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예. 이건 앞으로 북핵 문제가 해결이 되고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면 그 전제하에서 남북한이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그 협력하기 위한 그 대안으로서 개성 지역에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설치하는 걸 이제 명시한 점도 네네. 상당히 눈에 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해주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결국 앞으로 있을 북미 대화에서 이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판문점 선언의 우리 정부가 제시했던 세 가지 의제를 갖고서 말씀드리면은 남북 관계는 말씀하신 것처럼 14 정상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것을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전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동의 환서에 그리고 접경 지역의 경제 발전과 정치적인 협력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짐으로써 저희들이 말해왔던 사실상의 통일의 초보적인 단계에 진입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처럼 우리 정부가 애초에 설정했던 것처럼 이번 정상선언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하게 담보를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향후에 있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와 북한의 안전 보장 방안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서 평화체제 정착과 비핵화를 병행 추진한다라고 하는 우리 정부의 구상의 어떤 기반을 닦았다고 보여지고요. 이 비핵화 선언 내용에 대해서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예.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적인 고립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번 정상선 회담이 나왔는데 과연 이 부분을 남북 대화에서 담을 것이냐.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사실 담기지 않았고 특히 2차 정상회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비핵화를 명문화하자라고 상당히 많은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을 4번이나 쓰고 그리고 미국이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CVID 중에서 완전한이라는 말을 앞에 포함시킴으로써 미국과 적극적이고 진정한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걸 내비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긍정적인 반응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북미 정상회담까지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는 통큰 협상의 어떤 가능성을 열어뒀고 그 부분이 선순환되어서 이 남북 관계의 발전과 평화 체제의 정착과 서로 연동되어서 저는 진행될 어떤 기반을 닦았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확실히 이제 이전과는 다른 좀 의미 있는 의지를 북한이 보였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 우려하는 부분도 역시 있거든요. 그동안 전례를 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남북 간 합의가 과연 잘 이행될 것인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떨까요? 이 남북한 합의 이행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도 어제 지적했던 문제입니다. 예. 그동안 남북한 간에는 굉장히 좋은 합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도 있었고요. 6.15 공동선언, 14선언, 근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뭐 등등 굉장히 좋은 선언들이 있었고 거기에 포함된 내용들 대부분의 핵심 골자는 이번 판문점 선언에도 다 담겨 있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있고 또 북한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남북한이 이 합의를 어떻게 이행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이 남북한 간 이 판문점 선언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고 또 남북관계 발전을 시키는 그 기본 추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역시나 북한 비핵화 문제의 획기적인 진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5월 말이나 6월 초쯤 열릴 예정인데 예. 여기서 비핵화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돼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가 되고 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가 돼야 남북관계에서도 다양한 교류와 어떤 경제 협력이 가능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합의문에서도 경제 협력이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욕심껏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상황을 지금 전제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기 때문에 예. 이 포괄적인 앞으로의 어떤 구상 정도를 밝혔다. 비핵화가 잘 해결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될 내용들은 이 포괄적으로 어떤 경제 협력을 앞으로 남북한이 해나간다는 정도 수준에서 담긴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이행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상당히 직결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태도를 나오느냐 이게 가장 중점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북핵 문제에 있어서 검증 단계에서 좀 마찰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태도로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남한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비핵화 개념의 국제사회가 생각하고 있는 특히나 지금 현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CVID와 같은 그런 수준의 비핵화이냐라고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을 위시한 예. 비핵화의 이행의 어떤 의지였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의혹을 해소해 주셨거든요. 정상회담 직전에 가진 준비 모임에서 비핵화 개념에서 북한과 우리와 국제사회가 다르지 않다라고 했고 그것이 아마 정상선언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설득과 토론이 있었고 그것이 이번 선언에 완전한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음으로써 과거 91년에 남북한이 했던 비핵화 공동선언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그 모든 물질과 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폐기라고 하는 그 수준까지의 의미를 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검증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2007년, 2008년 육자회담 끝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검증 방법을 둘러싸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육자회담이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겉으로 표면화되어 있지만은 사실상은 북한이 갖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핵 공격 위협 그리고 안전 보장에 대한 확실한 보증 이것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을 불신했고 또 북한은 미국을 불신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커다란 틀은 육자회담 등에서 마련되었지만 이행에서 사실 성공을 하지 못했던 거죠. 이 부분을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알고 있고 김정은 정권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명자가 평양에 갔다 오고 나서 의회 청문회에서 종이 한 장 그러니까 평화협정만으로서 과연 북한의 안전보장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나 상응 조치가 있어야만이 북한의 CVID 수준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행의 문제, 검증의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 과정으로 가는 데 있어서 통큰 결단과 두 정상의 적극적인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병행 추진하려고 하는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지금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어떤 실패, 검증상에 있어 이행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저는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기대합니다. 예,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일단 미국에서는 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좀 추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지금 반응한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단해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얘기는 지금 미국과 북한 간에도 긴밀하게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남북 정상이 만나기 이전에 이 합의문을 두고 긴밀한 물밑 조율을 했고 아마 합의문의 대략적인 내용들은 회담 전에 거의 확정이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지금 앞두고도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죠. 북한을 방문했고 그 이후에 북한이 그 노동당 전원에 의해서 결정서를 채택해서 핵 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얘기했고 핵무기와 핵물질을 확산시키지 않겠다. 비확산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의 수준이 어디인가를 북한도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요구하는 건 명시적으로 지금 얘기한 게 핵무기를 갖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북한이 대략 10개에서 한 30기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협상에 이제 미국하고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이제 요구할 건 그런 걸 겁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현존 핵무기를 폐기하라. 그리고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핵물질 플루토늄이 한 50kg 정도 최소 가지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농축 우라늄도 수백 킬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하고 폐기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그 영변 지역에만 핵시설이 한 390개 정도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한 사찰과 검증이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약속이 되느냐, 그리고 그게 성실하게 이행되느냐 하는 문제가 이 지금 핵 문제 전문가라든가 북한 전문가들은 상당히 신중하게 이걸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까지 이 상황은 미국의 지금까지 나온 반응을 볼 때에는 이게 원만하게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남아있는 건 역시나 이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북한이 과거처럼 원점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약속을 잘 이행하는 이런 과정으로 간다면 남북 관계도 어떤 획기적인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 서부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